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증을 가진 주인공이 변호사로서 성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죠. 자폐증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흔하게 접하기 힘든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자폐증 환자들일수록 우리와 서로 대화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왜 하는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우리가 대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드라마를 보는 일반인들, 자폐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자폐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자폐 환자들 그리고 자폐 가족들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작했습니다. 먼저 자폐증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폐증을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여러 증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B4번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과하거나 적음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 자극의 흥미, 이 증상입니다. 즉 감각 문제, 감각 처리 장애가 자폐증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죠. 감각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과민하게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감각이 너무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감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 자극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약한 자극도 강렬하게 느껴져서 잘 때 잠을 깨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안대를 착용하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청각 문제도 보이게 되는데요. 청각 자극에도 아주 민감해서 아주 약한 소리도 강하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잠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서 여러 소리가 너무 강렬하게 들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헤드폰을 착용해서 소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눈도 감아서 시각도 차단하게 되죠. 촉각도 많이 민감해집니다. 옷의 라벨 촉각이 너무 불편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통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라벨을 다 제거하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스킨십, 촉각 자극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각도 과민하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맛이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식감의 음식만 찾게 되죠. 극도로 심한 편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도 대부분 김초밥만 먹는 그런 식습관을 보이죠. 다음으로 전정 감각, 고유 수용 감각에도 변화를 보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감각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폐 환자들은 몸을 크게 움직이는 대근육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나 몸짓이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근육 운동보다 소근육 운동은 훨씬 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운동이 섬세한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뚜껑을 따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죠. 신발끈을 묶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운동 감각이나 거리 감각이 둔해서 돌아가는 회전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감각이 많이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상당히 둔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에서는 감각이 둔한 것에 대한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감각이 예민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둔감한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 영역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시각이 상당히 둔해져서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색종이 위에 색깔로 쓰여진 글씨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청각이 많이 둔감해져서 특정 발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주파수의 영역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도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폐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해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 부딪혀도 아픈 것을 몰라서 많이 다치기도 하죠. 그리고 전정 감각, 고유 감각, 아까 말씀드린 내 몸을 움직이는 감각, 이런 감각도 상당히 둔해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나서도 하나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고 나서
곧바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자폐 환자들은 왜 이렇게 감각의 변화가 생길까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폐 환자들은 뇌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폐증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영유아기의 뇌, 아이의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뇌신경이 성장 발달한다는 것은 여러 뇌신경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하게 되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뇌신경이 손상이 되면 연결돼 있던 뇌신경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손상된 뇌신경과 연결하고 있던 이웃 뇌신경은 새로운 연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연결이 너무 과도해지고 어떤 부분은 연결이 너무 적어지는 것이죠. 연결이 너무 과도해지는 부위는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고 연결이 끊어지는 부위는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인과 자폐 환자의 뇌를 찍은 그림입니다. 청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연결이 적어진 반면에 시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각이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청각이 둔감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게임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은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레벨업을 하면서 능력치를 골고루 찍어서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폐 환자들은 한두 영역만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능력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각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자폐적인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강박적인 성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던 것 그대로 해야 되고 정해진 루틴을 따라야 되고 물건도 정해진 자리에 똑바로 놓여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항상 김밥을 먹는데요. 이 내용처럼 내 감각에 고통을 주지 않는 예상할 수 있는 맛이나 식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감과 맛을 벗어나서 다른 식감과 맛을 느끼게 되면 그 감각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내 시각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정해진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감각 문제들 때문에 사회성의 문제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예민한 감각 자극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주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인의 세세한 감정적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비유적인 말, 비꼬는 표현,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힘듭니다. 즉 언어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아 네. 최수연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온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특히 이준호 씨에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최수연 변호사님은 저기 화장실에 계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과도한 감각 자극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감각 자극이 동시에 내 몸으로 홍수처럼 들어오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고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그것을 멜트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과도한 감각이 유입돼 버리면 과도한 감각을 차단해 버리는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무반응 상태가 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불안함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자폐증 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증상들은 감각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자폐증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폐증은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자폐증은 신경질환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 같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쪽으로 능력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드라마의 우영우는 시각 기억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다른 능력은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지만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특정 감각을 너무 과도하게 잘 느낀다라는 것은 그 감각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렬한 빛자극을 보면 눈이 아프죠. 아주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픕니다. 이처럼 감각 자극을 과도하게 느끼는 자폐 환자들은 모든 감각 자극이 통증, 고통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자폐증은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죠. 자폐증이 생기는 기전은 비슷하지만 뇌신경의 손상의 정도도 다르고 손상 부위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꼭 고래처럼요. 그리고 자폐 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특별한 행동들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 다리를 떨고 몸을 떱니다. 불안한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죠. 그런데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불안한 상황이 훨씬 더 많고 감각이 예민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불안함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훨씬 더 자주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멜팅 다운이라는 반응도 자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드문 행동들입니다. 간혹 자폐 환자들이 옆에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폐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폐 환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들에게서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간혹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도 곁에서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 보호자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막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못하게 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자폐는 오해도 많은 질환이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많이 가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폐가 없는 일반인들이 자폐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폐가 없는 분들이 몇 가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감각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스킨십을 해서 터치를 하는 등 감각 자극을 갑자기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각 자극 때문에 멜팅 다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불편해하는 증상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원래 있던 위치에 있어야 하거나 가던 길, 정해진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루틴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죠. 그러지 않았을 때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를 유도하거나 갑자기 물건을 어지럽히거나 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폐 환자가 상동 행동을 보일 때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동 행동은 자폐 환자들이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자폐 환자가 상동 행동을 하고 있으면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그런 물건들을 치워줘서 안전한 환경만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이해하면 좋은 것이 반향어입니다. 드라마의 우영우는 언어 능력이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반향어를 하는 많은 자폐 환자들은 언어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환자들이 반향어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언어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폐 환자들이 소통을 위해서 이런 반향어를 보이게 되죠. 우리도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자폐 환자들이 반향어를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가능하다면 자폐 환자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반향어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폐 환자들은 절대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폐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하기 힘들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폐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자폐증 환자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챙겨서 시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물론 잘 만든 드라마고 드라마 자체로도 재밌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고기능을 가진 자폐 아이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우영우처럼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호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실 자폐인들 그리고 자폐 가족들, 특히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라마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자폐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자폐증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배려가 생기고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폐증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꾸준히 오늘보다 더 성장, 발달한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자폐증은 80년 전에는 살 가치가 없었던 병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환자의 전체적인 몸을 고려해서 개선해 주려고 노력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폐증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정불변의 장애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자폐증 환자 곁에 있었던 한의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